수익을 더욱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5,790원인데 동아화성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화성. 자, 차트를 일단은 일진다이아를 잠깐 좀 켜주시면은 오늘 일진다이아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3%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일진다이아가 어쨌든 아까 전에 잠깐 소개시켜 드릴 때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실 그 시가총액이 한 3천억, 4천억대의 종목들이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20%씩 급등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들어볼 거고, 일진다이아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동아화성이 오히려 좀 날 것 같다 그래서 동아화성을 좀 편입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동아화성의 편입 이유를 제가 그 칠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일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재를 뭐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소재에 집중하자. IoT 소재에 집중하자. 최근에 이 소종목들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1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8일이죠. 한일 무역 전쟁에 있어서 시발점이 됐던 한일 청구권 문제, 그다음에 강제 징용 문제, 요거에 대한 일본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엊그제 이미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답변 기한이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번 주에 만약에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안 나온다면 아마 다음 주에 협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다음 24일 날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또 의견 수렴해서 배제하는 걸로 공식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처음에 일본이 수출 제한을 했다면 요 다음 타깃이 뭐냐? 일본에서 발표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탄소섬유, 그다음에 공작기기였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게 자동차를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이요. 1,100개가 된다고 합니다. 1,100개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1등인데 핵심 소재는 다 일본에서 갖다 쓰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했던 건데요.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게 지금 여기서 수소차가요. 수소차가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상용화가 가장 먼저 됐죠. 그래서 수소차 기술력도 최고인데 실제로 핵심 기술은 일본의 또 소재 기업들에서 거의 다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깃이 수소차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땐 수소차가 올라가는 것이 일진다이아 어떤 실적도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실제로 일본이 2차 수출 제한 조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한 거고, 지금 동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굳이 동아성을 택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연료 전지용 분리판에서요. 국산을 100% 시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제한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상관이 없을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관이 있을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본이 어떤 수소 에너지라든가 탄소 섬유로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제한한다면 그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올라섰는데, 바로 동아성이 이제 연료전지 분리판에서는 100%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제한 들어온다면은 동아성 쪽으로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저는 동아성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한일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재에 집중하자 하면서 동아성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종목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소차로는 1위 아니면 뭐 2위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의 이제 일본의 수소 공유, 이 코드 공유는 지금 유럽 EU와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연합군을 좀
다 졌어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 주도하에 이런 연합군에서 제외가 돼버렸는데 그 그쵸. 전부터.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 뭐 중국이랑 손을 잡아야 될지, 네. 다른 연합군을 가야 될지, 이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절규가 돼버리면, 네. 어찌됐건 한국 아니면 일본 주도로 여러 가지 코드도, 뭐 수도 충전 그 코드나 이런 것도 110V, 220V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그런가요? 정말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일본 주도의 국제 표준을 됐고 거의 우리가 못 겪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주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어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따라가는 건데요. 전기차도 중국이 뭐 한다 그러면 시장이 커지지 중국이 안 하면 안 커져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가장 1등 시장이거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연합이 좀 잘 된다면은 그 정도는 좀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국이 내가 불소 줄게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어떤 그 불소의 재료를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도 이 어떤 그 사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중국 쪽에서 좀 그 발벗고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만약에 수소차 쪽에서 좀 일본 연합군에 의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중국 쪽가 잡는다면은 그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그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목표가를 15% 보는데요. 6,66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